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지난 강부터 도대체 이 지각이라는 것, 또 생명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우리 친구들은 규산형 광물입니다. 탄소화합물입니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탄소화합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를 거예요.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도대체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요, 이 단백질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하는 그 주제들 해시태그로 한번 만나볼 건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의 구조예요.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바로 선생님이 픽한 사진 POTD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선생님, 여태까지 선생님이 골랐던 사진 중에요. 제일 어려워 보여요. 맞아요. 사실 오늘 내용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그냥 지금 처음 보니까 저 문자가 저 알파벳 같은 게 괴상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공부를 하고 나면요. 선생님 저거 그냥 별거 아니네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탄소화합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탄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탄소 찾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탄소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출발해 보는 거예요.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하니까 지금 뭔가 4개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하고 있네요. 밑에 해시태그로도 보니까요. 뭔가 어려운 단어들이 잔뜩 쓰여져 있어요. 아미노기가 뭔지, 카복실기가 뭔지, 아미노산은 또 뭔지. 오늘은요, 이 낯선 용어들을 가지고 이 단백질, 바로 아미노산의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먼저 단백질의 단위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단백질 낯설지가 않아요. 선생님 사실 우리 단백질 배웠잖아요. 맞아요. 단백질을요,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단백질이라는 게요, 에너지원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 우리 친구도 어떻게 외웠어요? 탄단지 이거 외웠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요.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었고 그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친구도 어디까지 암기했냐면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요. 가정 시간에도 배우고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낯설지도 않을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래요.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한대요. 이런 내용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저 내용 또 배우나요? 아니요. 우리는 더 깊이 가야죠. 그냥 단백질이 몸을 구성한대. 단백질이 1g당 4kcal 낸데 이게 다가 아니고 도대체 단백질이 뭘로 구성돼 있길래 어떻게 결합하길래 이런 기능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서 단백질을요, 파헤쳐 보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다고요. 그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요, 물이었어요. 물. 근데 물을 제외하고 18%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공부할 단백질. 그 다음에는요, 지질, 핵산, 탄수화물, 얘네는 모두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탄소. 그래서 그 탄소가 여러 가지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생성되는 화합물, 탄소 화합물로 우리 생명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탄소 화합물 중에 오늘은 선생님이랑 어떤 걸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냐? 단백질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머릿속에 단백질 역시 우리 정리했던 것대로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거는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단백질을요,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정의한대요. 생명체 내에서 발견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어떻게도 부르냐면 유기물 이렇게라도 불러요. 유기물이라는 건 예전에는 이 탄소화합물이요, 생명체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이렇게 부르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탄소화합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 생명체 내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가장 크고요, 복잡한 물질이래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네요. 근데 선생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기서부터예요. 첫 번째,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진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죠. 선생님, 왜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길래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 얘를 다양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대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질문이죠. 아니,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 그게 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와 기능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요, 우리 친구들 과학 정말 잘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다양한 입체 구조,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길래 여러 가지 기능, 어떤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자,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 봐요. 머리를 과거로 돌려요. 자, 그러면 5단원에서 어떤 내용 했냐면 동물과 에너지. 동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내면서 살아갑니까? 라는 이야기 할 때 동물은 먹이를 섭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해요, 단백질 섭취해요,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사람도요,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한테 흡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 먹으면 뭐 해요? 그쵸, 소화해야 된다고요. 소화 왜 하는가? 그때 공부했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건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흡수할 수는 없어서 얘를 잘게 분해해 줘야지만 얘가 세포막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단백질이 최종 분해되면 최종 산물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우리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미노산이 최종 산물인데 아미노산은 되어야 우리 몸에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공부했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미노산을 합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백질 된다는 얘기라고요. 오늘은 그 거꾸로 단백질 어떻게 만드느냐?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지.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의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위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아미노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미노산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미노산이 몇 개의 종류나 있나 봤더니 20개나 있대요. 그럼 선생님, 오늘 아미노산 20개를 다 외우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요, 이 아미노산을 자세히 봤더니 아주 조금만 다르고요. 기본 골격은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골격만 잘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봤더니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에다가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아미노산. 무슨 화합물? 그렇죠. 탄소 화합물.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 당연히 탄소 있어야죠, 탄소. 그럼 탄소 여기다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자,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선생님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아, 선생님, 탄소는 알아요.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전자도 6개 가지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4개를 가져서 얘는 결국 4개의 공유결합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가 이렇게 4개의 공유결합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요 4개 중에 한쪽에는 누가 결합할 거냐면 질소가 이렇게 결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질소가 각각 수소와 이렇게 결합할 건데 질소 하나에 수소 2개, 여기 다시 써볼게요. NH2. 요거를요, 우리는 앞으로 아미노기 이렇게 부를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아미노기. 그러니까 탄소 한쪽에는요,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이쪽에는 뭐가 결합할 거냐면 탄소애가 다시 결합하는데 그 탄소에 산소 하나가 결합하고 또 산소가 결합해서 COOH. 우리 요거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요거를요, 카복실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용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어려운 거 없거든요. 탄소 옆에 아미노기, 요쪽 옆에 카복실기.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기본 골격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 골격이 뭐냐면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2개 더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수소가, 한쪽에는요, 우리가 여기 R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을 거냐면 작용기라고 읽을 건데 결국 이 작용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 안 외울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아, 선생님 그러면 탄소 중앙에 두고 한쪽에 아미노기, 한쪽에 카복실기 요 2개만 암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수소, 얘는 작용기,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같은 기본 구조 가져요. 뭐와 뭐? 아미노기랑 카복실기예요. 잘 정리하시고, 근데 다른 작용기가 위쪽에 여기 결합하게 되면 결국 그게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 좀 깨끗한 화면으로 다시 봐요. 자, 밑에 선생님 그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그림이요, 처음보다는 아마 덜 어려워 보일 거예요. 같이 가봐요. 자, 중심에 주인공 누구 있어야 돼요? 탄소 있어야 돼요. 자, 탄소 있는지 봅시다. 있어요. 한쪽 끝에, 한쪽 결합에 누구? 그렇죠. 자꾸 말해야 익숙해져요. 한쪽이 뭐냐면 아미노기. 아미노기가 질소 하나에 수소 2개라 그랬어. 이쪽에도 탄소 중심에 있고 질소 있고 수소 있고 아미노기. 좋아요. 자, 다른 한쪽에는요, COOH, 카복실기, 카복실기. 그 다음에 밑으로 수소, 위쪽으로는요, 여기 지금 R1이라고 되어 있는 작용기, 여기는 그냥 R2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여기에 서로 다른 작용기가 왔네. 그럼 얘는 아미노산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얘는 아미노산 B, 작용기가 다르니까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겠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 공부할 건데 도대체 단백질이 뭐가 계속 결합해서 단백질을 이루냐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아미노산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아미노산의 이 단위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미노산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잠깐 화면 멈춰도 돼요. 멈춰가지고요, 빈종이 꺼내세요. 빈종이 꺼내가지고 진짜 이해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설명 들으면 알 것 같죠? 근데 끝나면 아미노기? 카복실기 어떻게 생겼더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요, 그려보고 선생님 이제 그릴 거예요. 맞춰보세요. 자, 가봅시다. 탄소. 우리 친구들 그렸다고 선생님은 믿고, 탄소는요, 4개의 공유결합 한대요. 한쪽에는 아미노기. 어떻게 했었죠?
질소 하나가 수소 두 개와 공유결합하고 있죠. 한쪽에는 뭐예요? 그렇죠. 카복실기. 좋아요. 그럼 탄소가 산소와 이중결합하고 한쪽으로는 산소, 수소와 하는 COOH 카복실기. 밑으로는요? 그렇죠. 수소. 여기에는 작용기.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아미노산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아미노산 이해했으면요. 한 반, 절반 다 한 거예요. 왜?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결국 계속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되는 거니까.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미노산의 이 구조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해시태그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요. 아미노산 공부했어요. 그럼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 반복해서 결합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단백질 된다고 했다고요. 단백질이라는 것이 탄소화합물, 결국 고분자였잖아요. 고분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고분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요? 단위체 아미노산이었잖아요. 그럼 선생님, 아미노산이 또 아미노산이랑 결합하고 또 결합하고 또 결합하고 하면 단백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요. 그게 다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쵸? 자, 그런데 아미노산 우리 앞에서 구조했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우리 친구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여기다가요.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가 중심에 있다 그랬어요. 그쵸? 4개의 공유결합할 거고 여기에는 H가 2개, 질소가 이렇게 결합한다 그랬죠. 저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쪽에는요. 탄소가 산소, 그리고 여기는 OH가 결합한다고 했어요. 밑으로 수소, 위로 작용기가 다 결합해 있어요. 자, 이 옆에다가요. 우리 아미노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미노기 그리고 카복실기 이렇게. 대신 작용기가 다르니까요. 얘네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네가 결합해야 돼요. 결합. 선생님, 그냥 합쳐질 수는 없나요? 그냥 합쳐질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 뭔가 결합할 때는 이 안에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선생님 요거를요. 우리 아까 그렸던 대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는 H 똑같죠? H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미노산에 천천히 해볼게요. 카복실기에 있던 요 OH 보일까요, 우리 친구들? 요 OH랑요. 다른 아미노산에 있는 이 아미노기 안에 있는 요 수소 있죠? 요 수소가요.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소 몇 개예요? 선생님 여기 수소 하나 있고 여기 수소 하나 있으니까 수소 2개 있죠. 네. 산소는 몇 개 있을까요? 산소는요. 하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본 건데.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있어요. H2O. 이거 뭐예요? 물이에요, 물. 선생님, 아미노산 2개 만났더니 카복실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H가 둘이 만나서 물을 생성하네요. 네, 이렇게 물을 생성하면서 얘는 밖으로 빠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물을 생성해서 빠집니다. 축합, 중합 반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돼서 얘 선생님 살짝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럼 여기 밖으로 물은 나왔어요. 그럼 얘네는 탄소는 몇 개의 공유 결합해야 돼요? 4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셋, 이 결합 하나 해야 돼요. 질소는 3개의 공유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하나. 그러니까 얘도 결합해야 되고 얘도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탄소도 좋고 질소도 좋을까요?
너도 결합해야 돼? 나도 결합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합할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얘네 둘 진짜 이어졌네요. 원래 다른 아미노산이었죠. 근데 얘네에서 물이 빠지면서 물을 생성하면서 밖으로 빼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랑 여기에 있는 질소랑 결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금 요렇게 생긴 결합이 하나 생겼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결합의 이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봤던 아미노산의 구조에서 카복실기의 OH, 다른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기가 가지고 있는 H 결합하면 수소 2개의 산소 하나 만드니까 물 분자 된다고요. 물 분자가 빠져요. 하나가. 그러니까 얘도 반응해야 되고 얘도 반응해야 돼. 그럼 우리 둘이 반응하자. 결합해요? 그러니까 요런 하나의 결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펩타이드 결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깔끔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그림을 보면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오늘 POTD로 골라줬던 화면인데요.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한 거냐면 요 하나만 공부한 거예요. 아미노산의 단위체. 한쪽에 아미노기 있습니다. 한쪽에 카복실기 있습니다. 선생님 구분해주면 얘 아미노기, 얘 카복실기예요. 작용기가 다르니까 얘네와 얘네는 다른 아미노산. 여기도요. 아미노기 있어요. 여기도 카복실기 있어요. 자,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카복실기에 있는 OH랑 아미노기에 있는 H가 결합하면 물 분자 생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도 결합해야 돼. 탄소도 결합해야 되고 여기 있는 질소도 결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결합하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연결되어 있는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즉 단백질의 구조라는 건 결국 뭘까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돼요. 그때 만들어지는 그 결합이 뭐라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선생님 단백질이라는 건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게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펩타이드 결합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펩타이드 결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펩타이드 결합하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아미노산은 2개의 같죠? 뭘 가져요? 아미노기랑 또 카복실기 가져요. 그러면 하나의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기의 H랑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에 있는 OH가 만나서 뭐를 만들고? 그렇죠. 물을 만들고. 얘가 물이 되면서 빠지면서 나머지 탄소와 질소가 결합해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이랑 아미노산의 구조 빈 종이에 적는 연습했죠. 그럼 똑같은 구조를요. 2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복실기에서 OH 빼세요. 아미노기에서 H 빼세요. 그럼 물 분자는 일단 만들어지는 거고 그 2개 그냥 그대로 연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OH 빼고 H 뺀 다음에 그대로 연결.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노기, 아미노산 계속 결합해 가면 그게 단백질이라는 거라고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봅시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요. 아미노산이래요. 아미노산.
자,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뭐가 빠지고, 물 분자 빠지고, 요 사이에서 물 분자 빠졌을 거예요. 또 요 아미노산과 요 아미노산 결합해도 물 분자 빠졌겠죠. 그러니까 3개의 아미노산 결합하면 2개의 물 분자 생성될 거다.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물 분자 2개 생성하면서 빠지면서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결합할 거예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할 거예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하면 얘가 다량의 라는 뜻이 뭐냐면 폴리라는 뜻이에요. 많은 펩타이드 결합하면 요런 형태가 될 거야. 우리는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결합하면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되는데 얘가 어떤 구조로 있냐면 굉장히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띠게 된대요. 여기 그래서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해요.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은요, 굉장히 복잡한, 뒤엉켜 있는 굉장히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단백질 형성. 어떤 결합?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다 많이 모이게 되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는 것이 복잡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네요. 답은 쉽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그냥 무슨 결합? 이렇게 쓰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아미노산 그려야죠. 아미노산 그려. 탄소 4개의 공유결합. 한쪽에 뭐예요? 아미노기. 이렇게. 한쪽에는요? 선생님 이렇게 카복실기요. 좋아요. 수소 작용기. 이제 한눈에 보이죠? 자, 이쪽에도 우리 다른 아미노산 해볼게요. 탄소.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질소가 수소 2개와 결합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결합할 거고 다른 작용기. 여기에는 COOH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에 있는 누구? 그렇죠. OH. 그 다음에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있는 H. 요거 2개 뭘로 빠진다고요? 물 분자 하나 생성. 자, 그럼 얘네 빠졌으니까 선생님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거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그냥 연결. 그래서 요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결합 하나 챙겨가면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반드시 2개의 아미노산 그리시고 그 중심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에서 2개의 단위체가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이거 우리가 앞에서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미노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카복실기. 아, 이거 아미노산이구나. 또 봤더니요. 여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아, 너도 아미노산이구나. 작용기가 다르니까 너네 둘은 다른 아미노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H가 결합해서 얘네 둘은 물이 될 거고 여기에 있는 탄소와 질소가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탄소와 질소가 연결돼서 그대로 왔죠. 그럼 여기에 있는 기억은 무슨 결합? 이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찾은 거예요. 자,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바로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찾은 거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가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생성된대요. 우리 물 분자 찾았잖아요.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물 분자 하나 생긴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 이 반응을 통해 생성된 고분자 물질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이 뭐예요? 그게 단백질. 지금 이 단백질은 이라는 간단한 걸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세포막, 근육 이런 거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되네요. 당연히 이용되죠.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 정답은요,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 X와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두 아미노산 A와 B의 결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봤더니 지금 보면 요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래요. 그러면 아미노산 지금 다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결합만 요렇게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죠. 여기 지금 아미노기 이제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카복실기. 여기도 아미노기. 여기 카복실기. 결국 누가 결합한다? 카복실기에 있는 OH, 아미노기에 있는 H. 요거 두 개 결합해서 뭐가 돼요? 물 분자 생성.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하나의 물 분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얘네 그대로 연결되면 여기에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 사이에 물 분자 하나 빠졌대요. 그럼 여기도 하나 빠질 거죠. 세볼까요? 몇 개 빠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그 사이에서 9개의 물 분자가 빠질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된 것이 결국 폴리펩타이드입니다 라고 문제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 찾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이거 방금 정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A와 B는 모두 탄소화합물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A와 B로 가봅시다. A와 B가 뭐예요? 아미노산 A, 아미노산 B 둘 다 탄소를 중심에 가지고 있는 뭐예요? 탄소화합물.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쵸?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 맞죠? 그 다음 폴리펩타이드 X가 형성될 때 우리 물 몇 개 빠진다 그랬어요? 앞에서 9개 빠진다 그랬는데 지금 10개의 분자에 물이 생성된대요. 그럼 이건 틀렸네요. 그죠? 자, 기억번을 보면 기억을 통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A와 B는 모두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폴리펩타이드 X가 합성할 때 물 분자 9개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고른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지만요. 아미노산의 구조만 잘 봤더니 결국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데 펩타이드 결합, 물 분자가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하면서 폴리펩타이드,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갖는 드디어 단백질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이 한 개 더 있었어요. 얘네가 입체 구조를 갖는 것은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해시태그 세 번째에서는요, 바로 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앞에서 했던 거를 짧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을 형성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아미노산 떠올라야 돼요. 한쪽에 그렇죠. 아미노기, 한쪽에 카복실기. 좋아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카복실기에 있는 좋아요. OH. 그 다음에 아미노기에 있는 H. 결합하니까 뭐 생성? 물 생성. 그냥 연결하면 펩타이드 결합. 좋습니다. 단백질의 형성이라는 건 결국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만들었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림을 보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갖는 거 우리 여기까지는요 그림을 보면서 봤던 거예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얘가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갖는 게 기능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쵸? 근데 봤더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뭘로 설명할 거냐면 알파벳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많은 알파벳 종류 중에요. B라는 종류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U라는 종류도 골랐어요. S도 골랐고요. Y도 골랐어요. 근데 순서, 이 결합하는 순서를 어떻게 둘 거냐면 B 다음에 U 두고 U 다음에 S 두고 S 다음에 Y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BUSY라는 것으로 결합을 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B지? 이거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결국 얘네가 이런 종류를 골라서 요 순서대로 뒀더니 어떤 단어가 됐어요. 얘는 이런 기능을 앞으로 할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이번에는요. B 고르고 U 고르고 S 골랐어요. 근데 순서도 B, U, S 요 순서로 둘 거라고요. 그러면 B, U, S 우리 단어 알잖아요. 얘가 버스라는 명사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고른 건 똑같아요. 종류는 BUS 골랐어요. 근데 순서를 어떻게 둘 거냐면 바꿀 거예요. U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S 두고 그 다음에 B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USB 이거 우리 언제 써요? 저장장치. 근데 분명히 종류는 똑같은데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어요. 얘는 BUS, 얘는 USB. 얘네 둘의 기능이 같아요, 틀려요? 얘네 둘의 성질이, 얘네 둘의 정의가 얘네 둘 다른 걸 뜻하잖아요.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얘네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 뭘로 볼 거냐?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볼 거예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였죠. 그 중에 어떤 종류를 뽑을지 모르지만 몇 가지를 뽑아다가요. 그 결합하는 순서도 정해놓으면 결국 그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결합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얘네가 이런 단어의 뜻을 갖는 거, 얘네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오느냐, 누가 올 거냐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올 거야? 어떤 종류가 올 거야? 결국 그게 딱 그렇게 결합하게 되면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너는 단백질의 이 기능해 이렇게 결정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내용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대로 결합하면 결국 얘가 폴리펩타이드 됐었죠. 얘가 굉장히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졌어요. 근데 결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아미노산의 수 몇 개 결합할 거냐? 어떤 종류가 결합할 건데? 근데 그게 순서도 중요하대요. 왜? 버스가 될 건지 USB가 될 건지. 결합 순서, 얘네가 결국 뭘 결정하느냐?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할 거고 종류를 결정하는 게 결국 입체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떤 종류가 몇 개 결합하느냐가 결국 그 단백질이 어떤 입체 구조를 갖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 입체 구조가 결국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다르다? 입체 구조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이 알파벳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즉, 단백질의 종류,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는 건 기능을 결정하더라.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단백질이 도대체 그럼 그렇게 결정된, 그렇게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냐는 거예요. 자, 어떤 기능 하는지 볼게요. 몸을 구성한대. 우리 몸에. 근육도 구성해요. 세포막 구성한대요. 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래.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에 많이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항체, 헤모글로빈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즉, 단백질이라는 건 아미노산의 그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복잡한 3차원 구조의 그 입체 구조가 결국에 기능을 결정하는데 어떤 구조를 가질 거냐가 이러한 기능을 결정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정리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단백질 다 배운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예요? 가장 작은 거. 우리 공부하자마자 배운 거? 그렇죠. 선생님 이건 알죠. 아미노산이에요. 머릿속에 아미노산의 구조 떠올라야 돼요. 자, 이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종류가 방금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아, 버스가 될 거냐, USB가 될 거냐. 그쵸? 결합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순서로 결합할 거냐가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한다고요. 자,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결합 순서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에 따라서 결국 단백질의 무슨 구조가 결정? 입체 구조.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정되면 이에 따라서 체내에서 어떤 기능한다?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기능 하는지도 살펴봤던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의 단위체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이 물질 X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탄소가 중심에 있고 한쪽에는 이거 아미노기. 이쪽에는요 카복실기. 좋아요. 이거 아미노산인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R의 종류는 모두 4가지래요. 자, 그럼 R 어디에 있는 건지 봅시다. 얘네요. 이거 이름 뭐였죠? 작용기. 근데 우리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개라 그랬어요? 그치, 20개. 근데 얘네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작용기 몇 개여야 돼요? 20개여야죠. 그래, 얘가 20종류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4가지래요? 아, 이건 틀렸네, 그럼. 그쵸? 물질 X는 뭐예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 될 거예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 맞네요. 그쵸? 니은 맞는 얘기. 한 단위체의 기억과 다른 단위체의 니은.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 단위체의 기억은 아미노기고 지금 니은은 카복실기예요. 자, 그 말은 아미노기에 있는 H랑 다른 아미노산에 있는 카복실기의 OH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네요. 이거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고른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요. 우리 오늘 이 그림 봤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림은 단백질 1, 2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래요. 이 그림으로 우리 친구도 오늘 정리해도 괜찮아요. 보면 얘가 뭘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 얘가 아미노산이겠죠.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많은 거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굉장히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지면 결국 뭘 결정한다 그랬어요? 기능을 결정한다고. 기능. 그러니까 얘가 요런 복잡한 입체 구조 가지면 얘는 저장이라는 기능을 할 거래요. 또 얘는 요런 모양, 요런 입체 구조를 가지면 얘는 운반이라는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 입체 구조가 다르니까 기능이 다르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단위체는 포도당이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예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 뭐 공부했는데? 아미노산 공부했는데 갑자기 단위체는 포도당이래요. 아, 이건 아니지, 그럼. 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그럼 앞으로 가면 얘네 저장, 운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지금 입체 구조가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진다. 너무 맞는 얘기. 니은은 맞는 얘기. 서로 다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당연히 다르죠. 어떤 아미노산이 올 거냐, 어떤 순서로 올 거냐가 뭘 결정한다?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디귿도 오른보기로 우리 친구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른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와 X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얘가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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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얘네가 결합해요? 어떤 결합?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여기에 물 빠지고, 물 빠지고, 물 빠지고, 물 빠지고. 되셨죠?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 X는 뭘 거예요? 그렇지, 단백질일 거예요. 잘합니다. 자, 좋아요. 문제 볼게요. 자, 물질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질 X가 지금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단백질. 그죠? 그럼 보기 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는 단백질의 구성 원소니요. 단백질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생각하면 돼요?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기, 카복실기 보면 얘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그죠?
열에 비교적 약하면 변성되기 쉽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뭐 있죠? 달걀. 그렇죠. 달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달걀 막 삶아 먹어요. 달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열을 줬더니 달라져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변화 보면서 아, 단백질은 열에 약해서 금방 이렇게 변성됩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 디귿 봤더니요. 체구성,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뭐냐면 몸을 이루는 이런 뜻이에요. 체구성 물질 및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대요. 뭐가? 단백질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단백질의 기능으로 봤던 얘기니까요.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고른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많은 거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단백질만 했어, 단백질. 자, 그럼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미노산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아미노산, 탄소를 중심에 두고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아미노산 그리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OH와 H 결합으로 물 분자 생성할 거고 두 개 그대로 연결하면 그 결합의 이름이 좋아요.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의 종류, 수, 이 결합 순서에 따라서 결국 뭐가 결정?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할 거라고요. 단백질이 결국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는데 그것이 결국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이 단백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정도 됐다면요. 이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처음 볼 때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POTD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했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제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처음에는요, 굉장히 괴상한 뭔가 구조식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중심에 탄소가 있고 그리고요, 저쪽에 보니까 아미노기 보여요? 그 밑에 선생님 해시태그에 아미노기 있네요. 그러면 아미노기가 탄소와 결합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건 뭐예요? 카복실기. 카복실기가 결합하고 있는, 즉 수소와 작용기가 결합하고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에 있는, 그렇죠, 이 카복실기의 OH와 다른 아미노산에 있는 아미노기의 H가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 분자 생성되고 있고 그 두 개가 연결됐네요. 그것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단백질의 구조, 특히 펩타이드 결합 더 간다면 단백질의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가 결국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이 탄소화합물 고분자 중에서도 단백질을 골랐어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단위체가 계속적으로 결합하면서 고분자 탄소화합물을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에 탄소화합물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했던 결합들 나왔었죠.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의 구조 너무 중요해요.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자주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또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또 봐야 하는 탄소화물 있어요. 맞아요. 바로 핵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설었던 이 핵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